안녕하세요, 사라고고입니다. 타프 BB편입니다. 구름 속에서도 산안개에 들어가도 기가 막히게 뽀송뽀송하면서 가벼운 조합을 볼까요? 이렇게 오픈된 스타일에서 오는 장점도 있지만 사용된 수면 시스템에는 기능적 이유도 있는 조합입니다. 타프와 BB의 총 무게는 390g에 불과하고 잠자리에 사용된 전체 무게까지 더한다고 해도 800g이 안 되는 조합으로 이런 환경에서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죠. 참고로 이날 날씨는 흐리고 비도 간간히 내렸으며 고도는 940m에 최저 온도는 13도였습니다. 그럼 어서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타프는 마운틴 로렐 디자인의 몽코 플랫 타프 DCF 버전으로 무게는 145g이고 폭은 1.3m, 길이는 2.8m에 색상은 녹색만 있고요. 실폴리 버전 같은 경우는 그레이 그린과 오렌지 색상이 있으며 무게는 225g이지만 가격은 $75 더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 타프는 다양하게 피칭할 수 있는데 BB의 사용을 위해서 피라미드형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면 중심을 찾아야 하는데 MLD 로고가 보이는 쪽으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는 펄럭거려서 계속 헤매고 있죠.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뒤쪽 모서리를 먼저 고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되고요. 이어서 뒤쪽 중간을 팩다운하고 텐션을 줘서 각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칼각을 위해서 정면 센터에 있는 가이라인을 여유있게 당겨서 팩다운을 하면 삼각형 모양의 타프로 안정적 유지가 되죠. 다음으로 스틱을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어서 센터의 가이라인 고리에 걸고 세운 후 텐션 조정을 해주면 탄탄하게 자립이 됩니다. 지금 높이는 120cm 고정형 할리퀸 스틱을 사용한 것으로 필요시 다른 스틱으로 낮게 하거나 더 높이 조정을 해서 세울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 앞쪽 모서리 공간이 더 들리거나 내려간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되죠. 마지막으로 타프 앞의 좌우측을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기둥의 높이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공간도 달라지긴 하는데 굳이 닿을 정도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전고가 낮아지면 생활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0cm 존으로 추천드립니다. 목을 꺾어서 생활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다음은 내부 세팅을 하겠습니다. 바닥에는 타이백 시트를 사용하는데 이유는 아시겠지만 작은 부피와 가벼운 무게 그리고 디자인적인 매력. 지금 보시는 BB는 카타바틱 기어의 브리스콜 BB로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10g에서 248g 무게가 나옵니다. 저는 와이드 6.6인치 모델로 좀 더 넓은 내부 공간을 위해서 가장 큰 사이즈를 선택했고요. 특징은 방수 로빅 나일론 실리콘 UTS 코팅 바닥으로 일반적인 실리콘 대비 덜 미끄러운 편이고요. 본체는 퍼텍스 컨텀 에어로 통기성이 뛰어나면서 바람 저항도 우수해서 결로에 강한 소재입니다. 머리와 발에 핵 루프가 있어서 타프와 사용 시 묶어주면 더 좋은 내부 공간이 나오게 되죠. 다이니마 가이라인과 야광 스토프를 작업한 줄을 타프 내부 고리에 적당한 높이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머리 쪽도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가급적 많이 당겨서 높게 해주는 게 훨씬 좋겠죠. 아무래도 답답한 걸 싫어하는 분일수록 말이죠. BB 내부에 들어가는 매트는 특별한 제한 없이 다 되고요. X선 매트부터 조르숍까지 다 가능합니다. 또한 안에는 코드 클립이 2개 있어서 매트를 움직임 없이 고정시킬 수 있으니 무조건 해주는 게 좋죠. 베개 역시 사이즈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 다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엑스패더의 에어필로우 베개를 가져왔고 역시 장점은 가벼운 무게와 더불어 한쪽 면이 더 높아서 목을 받쳐주는 게 좋죠. 그리고 침낭으로는 제가 매우 애용하는 솔 BB 이스케이프를 단독으로 챙겼습니다. 경험상 1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찬 기운을 못 느끼는 체온 반사 기능과 좋은 투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마무리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BB 모서리에 스테이크 루프를 팩다운 시키면 전체 BB의 각을 유지하면서 내부 공간도 확보되므로 실내 온도 유지와 함께 지속적인 투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타프 내부 공간이 이 정도면 괜찮죠? 저는 아주 편안한 넓이입니다. 그럼 사용 아이템들을 보겠습니다. 샤워 물티슈로 8장이 들어있고 두께감이 있어서 닦을 때 찢어짐이 없으면서 알로에 성분으로 상쾌하고 촉촉한 느낌이 길게 가고요. 양말은 포인트6의 메리노울 미디엄 크루로 메리노울 83%, 나일론 14%, 스판덱스 3% 구성이다 보니 보온 방치의 장점도 있는데 쿠션감도 좋아서 다음날 하산시에 신고 갈 정도로 많이 사용 중입니다. 보온용 하의는 야마토미츠의 알파 다이렉트 타이즈로 많이 보여드린 것처럼 구조상 무게 대비 보온력도 우수하면서 가볍고 통기도 잘 되어서 역시나 집에 갈 때까지 그대로 입고 갈 정도로 좋죠. 본용 상의는 센치 디자인의 라크 후디로 150g 무게에 불과하지만 폴라텍 알파 다이렉트 90 단열재 덕분에 중량 대비 높은 보온성을 가지고 있죠. 또한 습기에도 좋고 건조도 매우 빠른 편이고요.
레이어링 하기에 탁월해서 사계절 계속 사용 중인 아이템입니다. 메리노울 버프로 잘 때 코까지 덮어서 찬 공기로부터 보호해주죠. 그리고 상계절 보온 자켓으로 파타고니아 마이크로 퍼프입니다. 비상용으로 휴대하고 있는데 세탁이 자유로운 장점이고요. 상계절 운행용 바지는 거의 반바지를 즐겨 입는 편인데 그중엔 특히 5인치를 선호하고 이유는 활동의 제약이 적기 때문이죠. 시원하고요. 이 모델은 TW5 포켓 셔츠이며 옆에 스마트폰 수납도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사라고고기어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행용 상의는 소매가 긴 UL 셔츠로 라지 크기가 99g에 불과할 정도로 얇으면서 패킹 부피도 작은 장점이 있어서 더울 때 장거리 걷기에 매우 효과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똑딱이식 단추라서 벗기에도 유리하죠. 모든 설치가 끝난 모습으로 원래 비비 단독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흐린 날씨에 비도 예보되어 있어서 타프와 같이 사용해도 훌륭한 조합이죠. 정면이 오픈되어 있어서 춥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고 비가 온다면 안으로 다 들어오지 않을까 회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비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서 등지고 피칭을 하면 많이 커버가 되고 거기에 브리스콜 비비까지 더해진 상태라서 전혀 의심이 들지 않는 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의 바람으로는 스틱 끝에 가이라인을 걸친 정도지만 어지간해서는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자립된 상태고요. 내부의 행루프 위치를 보면 타프 길이 대비 좀 짧아서 퍼펙트한 공간 확보는 안되지만 취침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도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비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프 안에 앉아서 움직이는 반경의 제약은 없어 보이죠. 중앙의 전고가 120cm에 가깝다 보니 여유가 나오고요. 침낭인 솔 비비 안으로 발을 집어넣고 난 후 브리스콜 비비 발 쪽 부분까지 위치를 맞춰주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솔 이스케이프 비비 내부에는 열 반사를 위한 리플렉트 처리가 되어서 70%의 체온을 반사해주면서 투습도 잘 되죠. 그리고 하프 지퍼가 있어서 출입도 좋습니다. 행루프 밑으로 머리를 넣고 U자 모양의 비비 지퍼를 닫아주면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얼굴이 대형 메쉬 패널에 오도록 하면 외부 상황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거친 공기를 마실 수 있고요. 메쉬 패널 위쪽으로 머리를 더 넣으면 포근한 취침 환경과 안막 기능까지 가능하므로 추울 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워서 보는 내부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공간 확보가 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과 메쉬와의 간격이 10cm가량 되기 때문에 자는 데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이고요. 특히 비비 안에는 외부보다 따뜻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텐트에서 잘 때 경험한 찬 공기와는 전혀 다르죠. 네, 꿀잠을 위해서는 좋다는 의미죠. 아래쪽 모습으로 지금 같은 피칭에도 침낭과 비비와의 간격이 약간은 유지되고요. 메쉬창이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을 쉽고 편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어서 새벽 일출 전 상황을 보겠습니다. 밤새 계속 산안개 속에 갇혀 있었고 바람도 지금처럼 불었고요. 타프와 비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잘 수행했는데 바로 옆자리의 크로스 오브 더 텐트를 보면 알겠지만 날씨로 인해서 결로 폭탄인 환경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콜 비비의 상태는 내부가 매우 건조하게 유지되고 있죠. 또한 솔 비비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결로가 생겼던 적은 거의 없으나 구수 침낭과 사용 시 내부에 습기가 차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두 개의 조합으로 했을 때는 모든 부분에서 쾌적한 내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실제 이 정도까지 컨디션이 나오니까 매우 흡족했고요. 이렇게 물을 부으면 알겠지만 발수력이 아주 훌륭하죠. 퍼텍스 컨텀 에어에 DWR 코팅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비를 털기만 하면 물기는 거의 다 제거되는 편이거든요. 바람으로 인해 펄럭이기는 하지만 타프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네요. 체감 온도는 지금보다 더 낮긴 하겠죠. 운행용 신발은 경아님이 추천한 알트라 몽블랑으로 매우 가벼우면서 접지력과 쿠션감이 좋아 웬만한 산행까지 충분하게 극복 가능하겠더라고요. 외피가 얇은 편이라서 신을 때 손으로 당겨줘야 하긴 합니다. 휴대용 정수기가 달린 스마트워터 1리터 물병으로 소이어의 마이크로 스키즈 정수기를 달아서 사용 중인데 63g의 가벼운 무게와 마개가 28mm 생수병이면 어떤 것이든지 장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집었을 때 압력을 주지 않으면 물이 잘 새지 않는 점과 혼자서 바로 마시기에는 적당한 정수량을 보여주죠. 기온이 영하의 날씨는 아니라서 브리스콜 비비 없이도 충분히 지낼 수 있었지만 이런 날씨에는 비비 안에 들어가고 타프가 어느 정도 바람을 막아줘서 다른 때보다 더 편안한 수면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타프와 비비 가격을 합쳐도 합리적인 $300 정도로 말이죠. 짐 정리는 지금처럼 타프 안에 앉아서 대부분 해주면 되고요. 솔 비비도 간단하게 말아서 접어주거나 아니면 그대로 배낭에 넣어도 패킹 부피가 적어서 부담은 없습니다.
내부 코드 클립에 고정된 조류시온 매트도 풀어서 꺼낸 후 공기를 빼고 말아서 배낭에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어서 핵루프를 해제시켜주고요. 모서리 루프도 제거해서 털어준 다음 파우치에 꾸깃꾸깃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타프 해체는 설치 역순으로 진행해서 제거해주면 되겠죠. 다만 바람으로 인해 분실 우려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가이라인 한 개는 고정시켜주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몽크 플랫 타프와 브리스콜 비비를 각각 별도로 사용해도 경량으로 운영하기에 뛰어난 장비지만 변화무쌍한 날씨가 예상이 될 때에는 함께 준비를 해서 백패킹을 한다면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고요.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스타일을 연출하면서 경량 백패커의 아이덴티티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도 둘의 무게가 390g 미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매우 큰 메리트가 있으며 패킹 부피도 아주 작거든요. 그 부분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나름 저렴하게 구입 가능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경량 백패킹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조합이나 변형 방법 등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은 마치며 영상에 소개된 장비들은 더보기에 링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